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18회차 결과 1등이 나오지 않으면서 3억 8천만 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제가 축구 토토 승무패 채널을 운영하고 거의 최초로 18회차의 경우는 멤버십 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구매를 하지 않고 패스를 했던 회차였는데 결과적으로 2월이 되면서 19회차로 2월 금액이 넘어왔고 사실상 19회차의 경우는 월드컵 예선 경기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1등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2월 회차인 만큼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께 도움이 되어 드리고자 이렇게 최종픽 영상 준비를 해봤고 쭉 들어보시고 자신만의 이변을 추가하거나 진짜 생각지 못한 경기들 픽도 한번 선택을 추가해 보시라고 제 최종 픽은 24,000원 소액으로 구매를 했고 최대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서 오랜만에 전체 공개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도 사실상 5경기, 6경기를 빼고 전체 공개 영상으로 올리면 뭐 죄다 정배에 나올 경기들이라서 할 말이 딱히 없기 때문에 이번 회차만 전체 공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구토토 승무패 20회차의 경우는 다시 정상적으로 라리가와 프리미어리그 경기들로 들어오기 때문에 주중에 수요일에는 골대법으로 폴더스 줄이기 영상 업로드 예정이고 금요일에는 20회차 최종픽 영상 업로드 예정이니까 일정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은 축구토토 승무패 19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픽 오늘도 역시 재밌고 쉽고 간단하게 쭉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방글라데시 대 팔레스타인. 자, 피파 랭킹 183위의 방글라데시와 97위 팔레스타인의 경기입니다. 피파 랭킹에서부터 이미 체급 차이가 많이 나는 경기고 지난 맞대결에서 팔레스타인이 5대 0으로 대승을 기록했었고 해트트릭을 기록한 오데이 다바 선수, 멀티골을 기록한 쿤바르 선수, 4-4-2 전술에서 2명의 공격수가 이렇게 마무리를 확실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1차전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경우 1차전 당시에 유효 슈팅이 단 한 개도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아무리 홈이라고 하더라도 득점을 할 수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는 빵골라데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방글라데시 감독이나 선수나 그냥 방글방글 웃으면서 다치지 않게만 경기를 할 것으로 보여서 이 경기는 빵골라데시죠. 빵골라데시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2번 경기 레바논 대 호주. 자, 피파 랭킹 115위의 레바논과 23위 호주와의 경기입니다. 피파 랭킹에서 체급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느껴지는데 1차전 경기를 봤을 때는 뭐 그렇게까지 체급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았던 경기였어요. 호주의 첫 번째 득점도 키아누 바커스 선수가 크로스를 올린다고 킥을 했는데 갭보록으로 슈터링이 되면서 득점에 성공을 했었고 두 번째 득점 역시 골문 앞에서 우당탕탕 상황에 카일로스 선수가 밀어넣었던 득점이었기 때문에 뭔가 제대로 만들어서 득점을 한 게 없었다라고 봤습니다. 또한 호주 수비진에서의 실수로 실점 위기를 맞으면서 골대를 강타하는 장면들도 나왔었기 때문에 레바논이 무승부까지는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또한 어쨌든 슈터링, 갯보록 골을 기록한 키아누 바커스 선수가 2차전에는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또한 호주에게는 손실로 보여집니다. 다만 2차전의 경우도 캔버라 호주에서 경기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호주의 홈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점에서 그래도 호주가 홈 응원바를 받고서 또다시 뽀록골들이 터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레바논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3번 경기 필리핀 대 이라크. 자, 피파 랭킹 139위의 필리핀과 59위 이라크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사실 경기 영상을 찾기도 힘들었어요. 필리핀, 이라크 검색을 하면 뭐 맨날 납치, 억류, 전쟁 관련 영상만 나와서 결국에는 좀 기록적인 측면으로만 확인을 했는데 무승부를 잡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경기였어요. 결과적으로 저는 무승부를 잡아서 필리핀의 무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는데
지난 맞대결의 경우는 이라크 홈에서 치른 경기였지만 이번 경기는 필리핀의 홈에서 치르는 경기이기 때문에 날씨가 더럽게 덥습니다. 30도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 날씨이기 때문에 이라크와는 최소 10도 이상의 차이가 나는 높은 온도에서 경기를 치르게 된다라는 점에서 이라크 선수들이 뻗을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이라크가 지난 맞대결에서 1대 0으로 꾸역승을 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슈팅 숫자에서 필리핀과 격차가 너무 많이 나는 경기를 펼쳤었기 때문에 이 경기는 필리핀의 더운 날씨에 고전을 하는 이라크, 하지만 필리핀은 유효 슈팅 자체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대가 무승부다. 그리고 이라크는 사실상 조 1위로 승점 1점만 채워도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필리핀의 무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4번 경기 베트남 대 인도네시아. 자, 피파 랭킹 105위의 베트남과 142위 인도네시아의 경기죠. 지난 맞대결에서 인도네시아가 1대 0으로 승리를 기록했고 우리나라 신태용 감독님의 체제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신태용 감독이 인도네시아에 가면 거의 대통령급 대우를 받는다고 하더니 그런 대우를 받는 이유가 있었네요. 인도네시아 대통령도 경기를 보러 와서 막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박수를 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경기였죠. 기본적으로 인도네시아의 경우가 굉장히 세대 교체를 확실하게 하면서 선발 라인업 평균 연령이 21.9살로 거의 공 하나만 던져주면 개처럼 뛰어다닐 수 있는 젊은 나이 선수들로 이루어져 있고 기여와 선수들을 최대한 모으면서 피지컬적인 측면에서도 신태용 감독이 많이 끌어올렸다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베트남에 비해서 전방 압박도 굉장히 빡세고 만들어가는 과정들도 좀 스무스하게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마무리적인 측면에서는 조금은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쨌든 지난 맞대결에서 보여준 인도네시아의 드로잉 장면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거의 무슨 어깨에 기계를 박아 넣는지 드로잉이 거의 크로스 수준으로 강하게 날아가더라고요. 인도네시아의 득점 상황도 드로잉을 통한 상황에서 득점이 나왔었죠. 결과적으로 1차전을 봤을 때 베트남이 아무리 홈이라고 해도 현재 상승세를 탄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승리를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은 들지가 않지만 맞대결 전적을 볼 때 인도네시아가 베트남 원정에서 올해 1월에 첫 승을 기록할 만큼 베트남 원정은 빡세다라고 보이고 그때 당시 승리도 사실상 페널티킥 골로 0대 1 승리였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도 베트남 원정 경기에서는 무승부 정도로 경기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 경기 베트남의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5번 경기 중국 대 싱가포르. 자, 피파 랭킹 88위 중국과 156위 싱가포르의 경기입니다. 사실상 이 경기는 지난 맞대결에서 제가 중국의 승리는 아예 선택을 하지 않으면서 무승부 적중을 했었지만 이번 경기만큼은 중국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의 홈 경기이기 때문에 엄청난 중국 관중들의 짜요! 짜요! 이 외쳐대는 소리에 싱가포르 선수들 귀에서 거의 피를 흘릴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지금 중국의 우레이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페널티킥을 비용신같이 차는 바람에 골키퍼 선방에 막혀서 개시악력을 쳐먹고 있는 상황이라 홈에서 또 그런 짓을 한다면 경기가 끝나고 살아서 나갈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싱가포르의 경우는 주전 수비 자원인 리오넬 탄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이번 경기에 출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의 두 골이나 먹힌 허접한 수비 라인이 더욱더 불안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아무리 중국이라지만 홈에서만큼은 싱가포르 상대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서 중국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6번 경기 태국 대 한국. 자, 일단 지난 맞대결을 생각하면 개빡치긴 합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태국과 홈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을 했었는데 분명히 이번 경기만큼은 대한민국이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태국을 상대로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조차 지금 짜증이 나긴 하는데 어쨌든 지난 경기 당시에 황선홍 감독 체제에서 첫 경기였기 때문에 선발 라인업이나 교체 카드를 사용하는 측면에 있어서 경기가 끝난 이후에 황선홍 감독도 어느 정도 미스가 있었다라고 인정을 한 부분이 있어서 이 점은 보완을 해서 경기를 준비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충분히 1차전에서도 대한민국이 압도하는 경기를 보여주다가 한 골 먹히고 수비 진영에 두 줄 버스를 세우는 태국을 뚫어내지 못해서 무승부를 기록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 경기 승리할 수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난 경기에서 보여줬듯이 공격, 미들, 수비 간의 좀 간격 조절이 우리나라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떤 선수로 해결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가 지금 뭔가 항상 불안한 선수들이 나오면서
간격 조절에 실패를 하고 있고 김민재 같은 수비수가 커버해야 되는 지역이 넓어지다 보니까 자꾸 불안한 수비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또 뭐 좋은 소식이 있었죠. 손준호 선수가 중국 교도소에서 석방이 돼서 한국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빨리 좀 폼을 끌어올려서 손준호 선수를 국대에서 좀 보고 싶은 마음이 있네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1차전을 태국과 경기를 치러봤기 때문에 분명히 선발 라인업이나 전술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보완을 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지금 태국이 뭐 한국하고 1대1 무승부를 했다고 해서 지금 이번 홈 경기에 뭐 만원 관중에 뭐 선수들 뭐 보너스 주기로 약속을 하고 대형 전광판을 설치한다는 등 뭐 설레발을 오지게 떨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이번 경기에서 확실하게 좀 밟아주면서 레벨 차이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경기 태국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어요. 7번 경기 인도 대 아프가니스탄. 자, 피파 랭킹 117위 인도와 158위 아프가니스탄의 경기입니다. 일단 지난 맞대결에서 아프가니스탄의 홈이 아닌 사우디 중립구장에서 경기를 치렀고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인도가 확실히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아프가니스탄에 비해 좋았다라고 보였고 아프가니스탄의 경우는 거의 슈팅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장면이 코너킥 세트피스밖에 없지 않았나라고 봤습니다. 패스 자체가 뭐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이라고 생각이 들고 인도의 경우는 이번 경기 홈에서 치러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인도의 승무 투픽이면 무난하게 패스할 수 있는 경기라고 보이는데 저는 지난 맞대결에서 득점은 터지지 않았지만 기본적인 경기력 자체가 인도가 좋았었기 때문에 충분히 홈발을 받는다면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어요. 자, 8번 경기 키르기스 대 대만. 피파 랭킹 104위 키르기스와 153위 대만의 경기입니다. 지난 맞대결 당시에 제가 코멘트를 해드렸었죠. 대만은 야구나 하자라고 코멘트를 드렸었고 대만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었는데 경기가 시작하자마자 키르기스 선수 한 명이 퇴장을 당하면서 와 이거 큰일 났다. 여기서 이변이 나오는 건가 싶었는데 한 명이 없이도 0대2로 승리를 했습니다. 일단 대만의 경기장부터가 거의 뭐 우리나라 동네 축구장 수준으로 보였고 경기장 옆에 도로가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 밖에 서서 구경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관중석에 있는 팬들도 거의 뭐 대만 선수들의 가족들이 아닐까 싶을 정도였고 대만 축구를 뛰고 있는 선수들에게 야 빨리 끝내고 야구 보러 가자 하면서 그런 응원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결과적으로 저는 그 경기를 라이브로 봤는데 대만의 축구 실력을 본 이상 이 경기는 키르기스를 찍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키르기스의 카이메르크 선수가 두 번째 득점을 기록했었는데 이 선수가 혼자 수비 진영부터 솔로 드리블로 치고 달려가서 혼자 솔로 득점을 기록했었는데 거의 이 선수가 손흥민급으로 번리전에서 보여줬던 푸스카스 상을 받았던 골 장면이 떠오르게끔 해주는 대만의 경기력을 생각해 보면 이 경기는 키르기스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키르기스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어요. 9번 경기 말레이시아 대 오만. 자, 피파 랭킹 132위 말레이시아와 80위 오만과의 경기입니다. 이미 지난 맞대결에서 오만이 2대 0으로 승리를 기록했고 저는 조금은 김판곤 매직을 생각해서 무승부도 한번 생각을 해봤던 경기였는데 확실히 오만보다는 한 수 아래였던 말레이시아였습니다. 그래도 이번 경기는 말레이시아 홈에서 열리는 경기라는 점과 김판곤 감독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홈팬들도 엄청 많은 응원을 보내줄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홈 응원발을 받고 무승부 정도까지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말레이시아의 승리까지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게 지난 맞대결 결과고 현재 오만, 키르기스, 말레이시아의 승점이 모두 6점으로 동일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만이 원정 경기라고 해서 뭐 롯데를 돌린다거나 그럴 여유는 없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최대가 말레이시아의 무승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말레이시아의 무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0번 경기 우즈베키스탄 대 홍콩. 자, 피파 랭킹 66위 우즈베키스탄과 154위 홍콩의 경기입니다. 지난 맞대결에서 우즈베키스탄이 0대2로 승리를 기록했고 이번 경기는 홈 경기라는 점에서 이 경기도 무난한 우즈베키스탄의 승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어요. 경기 내용적으로도 우즈베키스탄이 홍콩과의 경기에서 22개의 슈팅과 9개의 유효 슈팅을 때리면서 홍콩을 압도했었고 홍콩의 골키퍼 선방이 6개가 나왔었기 때문에 더 많은 득점이 나올 수 있었던 경기였다. 그런데 이번 경기는 우즈베키스탄의 홈 경기라면 이 경기는 뭐 이변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어요. 11번 경기 타지키스 대 사우디.
피파 랭킹 99위 타지키스탄과 53위 사우디아라비아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사실상 지난 맞대결에서도 코멘트를 드릴 때 타지키스가 아시안컵에서 보여줬던 투지와 경기력이라면 사우디의 승리와 함께 무승부 정도는 같이 가져가야 되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사우디가 1대 0으로 승리를 했었죠. 다만 경기력에서만큼은 타지키스가 패배했다라고 느껴지지 않았던 경기였고 슈팅 숫자 역시 타지키스가 근소하게 우세했던 경기였습니다. 경기 내용적으로는 거의 대등한 기록을 보여줬던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 타지키스의 홈 경기라면 충분히 타지키스가 이변을 낼 수 있을 만한 경기라고 보고 사우디의 주전 수비 자원인 알블라이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지키스가 더욱더 충분히 홈에서 해볼 만한 경기다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다만 사우디가 그래도 마무리적인 측면에서는 타지키스보다는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경기는 타지키스의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경기 바레인 대 네팔. 피파 랭킹 82위 바레인과 175위 네팔과의 경기입니다. 이건 뭐 딱히 할 말이 없죠. 바레인이 이미 지난 맞대결에서 0대5 대승을 기록했고 이번 경기는 더군다나 바레인의 홈 경기이기 때문에 홈팬들 앞에서 무난하게 골잔치를 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경기예요. 네팔의 경우는 주전 공격 자원인 마니시 당기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터지지 않는 공격은 더더욱 터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바레인의 경우는 주전 수비 자원인 왈리드 알라히암 선수와 공격 자원인 알리마단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지만 딱히 의미가 없다. 네팔이 더럽게 못하기 때문에 홈에서 충분히 바레인의 대승을 예상합니다. 바레인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어요. 13번 경기 예멘 대 아랍에미리트. 자, 피파 랭킹 151위 예멘과 69위 아랍에미리트와의 경기입니다. 지난 맞대결에서 2대1로 아랍에미리트가 승리를 기록했었고 이 경기 뭐 사실상 예멘의 홈이 아닌 사우디 중립구장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1차전에서 우세한 경기력을 보여줬던 아랍에미리트의 승리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스코어는 2대1로 아랍에미리트가 승리를 했었지만 예멘의 한 골은 아랍에미리트의 자책골이었기 때문에 예멘이 득점에 성공하기란 어려워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예멘의 무승부를 함께 가져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우리나라 감독을 맡으셨던 벤투 감독님의 아랍에미리트를 믿고 예멘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14번 경기 쿠웨이트 대 카타르. 자, 피파 랭킹 137위 쿠웨이트와 37위 카타르의 경기죠. 지난 맞대결에서 보셨듯이 카타르가 확실히 강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슈팅 숫자와 유효 슈팅 숫자 모두 3배 이상을 기록한 카타르고 결과도 3대 0 승리를 했고 쿠웨이트의 골키퍼의 선방도 4개나 나왔었기 때문에 이 경기 홈과 원정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경기 결과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카타르의 아크람 아피프 선수의 컨디션이 발딱 서 있기 때문에 아크람 아피프 선수를 믿고 갈 만한 카타르인데 변수는 역시나 현재 조 1위를 달리고 있는 카타르이기 때문에 로테이션 변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로테이션 변수를 생각하게 된 이유로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1.4대의 정배당 이 정배당은 사실 은근히 이변이 많이 터지는데 딱 1.49 사고배당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쿠웨이트의 홈이기도 하겠다. 카타르가 굳이 원정에서 승리를 위해서 무리한 경기 운영을 펼칠 것 같지가 않아서 쿠웨이트의 무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19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 모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